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한지은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가님께서 제목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셨는데 습관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어떤 버릇 같은 거잖아요. 네. 참 저도 버릇 한번 고쳐보려다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힘든 습관 진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른팔을 자를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네. 이것이 쉽다면 누구나 다 거대하게 변하고 성공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른팔을 자를 정도로 자기의 습관을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는요. 네. 자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렵긴 하지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습관을 바꾸는 것, 불평불만의 습관. 이것이 어떤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 무기력해집니다. 네. 불평불만은 끊임없이 내 머리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사랑하는 후배 중에 한 사람은 공기업 과장입니다. 네. 그 친구는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직장 상관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아주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일요일 저녁이 되면 아주 그 부장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멋진 콘도에 놀러 가서 놀 때도 가끔은 그로 인해서 황당한 소리를 들었던 그 역겨운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은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무기력이라는 것, 그 불평불만 그리고 피해의식이 점점 커지면 무기력이 커지는 거죠. 네. 불평불만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생길까요? 처음에 주체적으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자꾸 밖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런데요, 불평불만은 멋있는 것입니다. 작가 김수영의 말 맞다나 우리는 그 갈비탕집에서 고기 조금 들었다고 따질 수는 있어도요. 네. 우리가 언제 국가적 문제, 세계적 문제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용기가 있습니까? 조그만 자리에선 하지만 겉으로 크게 나와서 하기 쉽지 않죠. 바로 그겁니다. 불평불만은 나쁜 것이 아닌데 바로 이기적인 불평불만함. 즉 내가 혼자서 바로 쓸 수 없을 때 드디어 혼자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내 자신은 의존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내 의존의 대상이 처음에 그 부장님과 그 과장은 아마 친했을 거예요. 네. 나는 부장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심한 말을 듣고 마음이 안 좋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작은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불평불만을 만든 그 부장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서 교란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근데 놀라운 거 말해줄까요? 네. 내 사랑하는 후배 그 과장은요, 아마 그 부장이 사라진다 손 치더라도 다른 누군가 하나를 바로 불평불만의 대상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립적으로 쓸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아쉽네요. 실제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2013년 몇 월 며칠일 네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느 순간 터져 나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난 그 불평불만으로 너를 발라주겠어. 그것은 실존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처절하고 나약한 모습. 바로 내 입에 밥 한 숟갈 못 들어올까봐 벌벌 떨고 있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누구에게 구속받고 있다는 느낌, 이거는 인간을 말살시키는 듯한 느낌이죠.
네. 그렇지만 바로 불평불만이란 바로 내 머릿속에 나를 구속하고 있는 인간 하나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쓰지 못하고 내 감각을 완전히 올가매고 있는 것이죠. 네.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내 집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기타 등등의 문제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거기 말고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공간이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소한 가장 옹졸한 모습인 불평불만의 모습만큼은 던져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기력과 연결됩니다. 언제나 무기력하기 때문에 오직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회사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무기력하지 않다면 벌써 그 회사를 그만둬도 100번은 그만뒀겠죠. 그 일이 싫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그 상관이 싫다 하면서도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은 이제 그나마 무기력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거기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네. 거대한 조직 안에서 나의 무기력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기력하다는 것은요, 바로 나를 억압하는 존재를 하나 항상 머리에 두고 그로 인해서 나는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구조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이제 그 부장과 과장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바로 말 안 하고 쌩까기. 그렇죠? 나는 말을 안 하고 눈짓으로 얘기한다. 나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마. 카리스마 아니죠. 그 독립운동 아닙니다. 옹졸함입니다. 더 크게 분노해야 될 구석이 있습니까? 바로 인생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십시오. 내 인생이 찬란한 내 인생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셔야 됩니다. 유치원에 바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우리도 어떤 환경에 억압되어서 혹은 그로 인해서 내가 존재했는데 그로 인해서 나는 피해자가 됐다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바위는 남을 탓하지 않고 수천 년을 그 자리에서 청태와 같은 이끼가 낀 그 고즈넉한 공간에서 그 위치에서 수천 년을 견뎌냅니다. 네. 바위는 지조 있습니다. 바위는 혼자 생성하며 혼자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바위는 비판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환경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네. 더러움에 젖지 않은 한 마리 학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아름다운 정신을 갈고 닦아나가 봅시다. 제가 유치원의 바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에린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묵에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원내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무언가 내 자신을 깨려고 할 때 이왕이면 내 실존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때 이 불평불만의 근원은 무엇인가? 얄팍한 피해의식인가? 두 번째, 김수영이 말하는 갈비탕집에서 갈비 조금 들었다고 투성하는 불평불만인가를 자각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더 크게 분노할 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불만이라는
이 작은 감정 노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썩게 만드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불평불만을 품고 있는 자는 지혜로운가요? 아니요. 전혀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로움이란 이성의 힘으로 가득 찰 때 실현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삽시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있는 불평불만 그거 씻어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내 자신이 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지훈 작가님 말씀처럼 불평 쭉 불만 끊어버리고 바위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지금까지 한지훈의 고단수십니다.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